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삼류 정치의 삼무선거 분열 당한 국민이다 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삼류 정치 왜 삼류 정치냐? 삼무기 때문에 삼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없느냐 보겠습니다. 인물, 정책, 비전이 안 보인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삼무선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편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 지금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열한 국민이 아닙니다. 분열 당한 국민이다. 오늘 D-1일입니다. 딱 하루 뒤면 내일이면 총선 이 선거 날이죠. 그런데 D-1일 이런 기사가 오늘 일면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D-1일 여야는 지금 이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단독 과반 기대. 네, 개헌 저지선 필요. 네,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똑같이 뭘 얘기하냐? 우리 50에서 55곳 정도는 접전이에요. 꼭 나와서 투표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50곳 접전지에서 최종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 50곳 어떠냐? 어떤지 다음 기사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10여 곳 골든크로스. 부산 8곳 해볼만하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 50여 곳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여당은 서울의 10여 곳은 우리가 좀 따라잡고 있어요. 따라잡았어요. 골든크로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은 부산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8곳 해볼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우리 지금 상승세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론은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3년을 가를 세 가지 선택. 3년.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입니다. 남은 3년 임기를 좌우할 총선이다. 내일 있는 총선이. 여기 지금 시나리오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대 야소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야 과반. 두 번째, 야당이 과반을 하면 국정 기조를 지금보다 좀 전환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세 번째, 야당이 과반이 아니라 더 많이 얻어서 180석을 얻는다면 권력 누수가 가속될 거다. 내일 총선에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임기도 같이 운명이 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의 눈이 지금 총선에 쫙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D-1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살짝 쏟지 않았던 그 사이 이 이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1년 후에 선긋고 증원 조정 여지 둔 정부. 네, 의대 증원 문제죠. 관련해서 지금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계 단일화 추진에 호응을 했다. 유예 검토 해석이 나오자 긴급 진행.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입장을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증원 규모에 대해서 증원 규모 축소나 철회 요구에 대해서 학교별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의료계에서 얘기를 한 건 뭐냐. 이거 1년 유예하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앞서서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 차관.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수용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냐 없느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여지가 있는 건가? 유예안도 검토를 하는 건가? 라는 얘기가 돌았었죠.
그러니까 이날 오후 박 차관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년 유예에 대해서 내부 검토된 바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예는 안 된다. 하지만 명수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 지금 딱 요겁니다. 1년 유예 선고고 증원 조정 여지 둔 정부. 약간 정부의 입장이 전과는 좀 달라진 것만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그래서 의료계가 또 어떻게 호응을 할지가 앞으로 대화가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는 포인트겠죠. 요거는 총선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역대급 세수펑크 국가결산, 총선 의식한 듯 기한 넘겨. 네, 역대급 세수펑크 국가결산. 국가결산이 뭐냐? 나라 살림 가계부입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썼나 지금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11일, 원래는 제정법인 10일까지인데 11일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법률상 10일까지인데 왜 11일이냐? 정부에서는 아니 10날 투표를 하다 보니까 공휴일 아니냐 선거일. 그래서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11일 날 발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는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같이 넣어서 오늘 제목을 뽑았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우통을 벗어난 남성도 있고요. 보니까 이게 지중해 아니야? 유럽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어제 부산 해운대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 관광원 이 외국인 관광객이 우통 벗고 일광욕을 한 건지 잠깐 물에 들어갔다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따뜻했다는 얘기죠. 벌써 여름인가 싶을 만큼 곳곳에서 반팔을 입은 분들도 많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낮 기온 20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낮에는 상당히 좀 따뜻한 날씨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니까 그 점은 좀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좀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12척대 레드 카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순신 장군 12척 배, 우린 본투표 12시간 나라 구해달라. 네, 한동훈 위원장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2척 배인 것처럼 우리는 본투표 내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이루어지죠. 그 얘기하면서 이 12시간 동안 나라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봐야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투표지 윤 정부 향한 옐로 카드다. 반칙된 레드 카드 줄 수도. 네, 투표가 그냥 투표가 아닙니다. 이거 옐로 카드예요. 반칙하면 레드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번 옐로우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야 대표들의 한마디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의 어떤 분위기가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한마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비유를 쓸 때는 역전을 해야 되거나 그쵸.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타게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상황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사전투표 이전까지 나왔었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조금 밀리는 것으로 나왔던 부분이 사실이었고
사전투표의 지역별 결과를 봤을 때 네. 전국 1위가 전남이었고 전국에서 최하위가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구라든지 경북의 보수 진영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표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은 사전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긴 했었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 표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또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는 레드카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레드카드라는 거는 옐로우 카드도 아니고 레드카드 얘기했다는 거는 조국 혁신당과의 그 각을 세우기 위해 탄핵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개헌 저지선 그리고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 이것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레드카드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 아까 기사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옐로카드 반칙된 레드카드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레드카드는 탄핵 얘기하는 겁니까? 뭐 탄핵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한 대로 간접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국민이 권력자인 국민이 준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넘어선 권력을 사유하고 본인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원칙이 아니라 반칙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서 국민이 준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권력을 뺏어다가 본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주의에서는 레드카드를 줄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투표지로 옐로카드를 주라는 소리입니다. 정권 심판. 심판을 해서 제발 2년 동안 국민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국정 운영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리게 해주라. 제발 이번에 좀 정신 차리게 해서 좀 제대로 좀 나머지 3년을 좀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제대로 좀 할 수 없겠냐 이 얘기를 한 것이지 탄핵을 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하지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야 다 지금 궁극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호소들 결국 이어져서 내일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열면 이게 절대 반지가 돼서 올지 독촉장이 돼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오는 거죠. 내일까지 여야 열심히 지금 뛰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 더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여야 대표들 막판까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돌고 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나경원 잡으러 동작을 6번 간 이재명 잡으러 개양을 찾은 한입니다. 네. 지금 여야 대표,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을 갔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 개양을을 갔습니다. 네. 먼저 동작을 6번 간 이재명 대표, 어제 또 갔거든요. 이재명 대표 모습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나경원 후보께서는 개양을 후보 이재명이 왜 자꾸 동작에 오냐고 불만이신 것 같긴 하던데, 그러나 여러분,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 운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여기 동작을 6번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매체마다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8번 갔다는 데도 있고요. 7번 갔다는 데도 있고요. 지금 조선일보는 7번 갔는데 그중에 7번 동작 간 거 중에 6번은 동작을 지역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 어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동작을에 갔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동작을에 이렇게 많이 간 이유, 동작에 내가 가면 요거는 격전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쏟는다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격전지 중에 가장 의미를 갖는 것이 동작을이다. 이렇게 아마 민주당은 부여한 것 같아요. 역대 선거를 데이터로 분석해 놓은 것 중에 서울에서는요, 강동을이라는 지역이 전체를 차지하느냐, 전체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의 바로미터,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성을 네. 갖는 실점이 될수 지역이었다. 있죠. 네. 예, 계량기였다. 측량을 할 수 음. 있는 곳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강동을은 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대부터 지난 21대까지를 쭉 분석한 그 데이터였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동작을이 가져간 거 아닐까. 왜? 국민의힘은 나경원이라는 당내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거물 정치인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이번에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당 대표 도전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성이라는 뭐 이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하는 상대 후보 처음에는 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좁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좁혀지는 거 이후에 따라잡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전체 선거에 모든 거를 함축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아마 동작을을 더 공략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짧게. 네,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네. 이수진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7%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밝히기로는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컷오프가 됐어요. 공천 배제가 됐고 거기에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하고 이후에 지금 류사명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류사명 후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만약에 여기에서 류사명 후보가 떨어지게 된다면 지난번에 7%포인트 차로 이겼었던 이수진 후보를 컷오프한 것에 대한 어떠한 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작용을 해서 동작을에 자주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패한다, 동작을 해서 패한다고 하면 공천 결과로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것까지도 염두에 뒀을 거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동작을만 신경 쓰는 건 아니죠. 아까 그랬죠. 왜 자꾸 개항 안 가고 여기 오냐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중요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인 건지 이재명 대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기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대장동 성남FC 이 백현동 관련한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어요. 사실 앞서서 저희가 방송 때 말씀드렸었죠. 이재명 대표 총선 직전 날도 있다. 근데 안 나오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재판 가지 말고 내가 다른 데 지역을 한번 더 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어요. 재판 전에 다만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대표 구인장을 이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를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갈까 생각할 만큼 지금 뭔가 굉장히 다른 지역을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장동 성남 FC 사건 뭐 재판을 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독재,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내가 억울하게 선거운동도 못하고 재판정에 거의 끌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원래 서부 경남도 갈까 얘기를 했잖아요. 요새할 때. 네. 뭐 갈 수도 있는데 서부 경남은 거의 뭐 판도가 굳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생각은 오히려 서초동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 탄압받는 이미지 이거를 연출하는 게 선거운동에 더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꼭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할까요? 선거 하루 전날? 제가 보기에는 구인장도 그렇게 간단하게 발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 전날이니까 오늘은 쇼트트랙으로 말하면 날 먼저 내미는 게 이기잖아요. 네. 농구 버저 울릴 때 슛하는 게 버저 비턴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 날이니까 제일 효과가 높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시간을 좀 보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시간 들여서 경남을 가느니
지금 법원 앞에서 검찰 독재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우리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래서 재판에 일단 참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좀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저희 다시 조선일보에서 다시 가볼까요? 이재명 잡으러 계양을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에 한동훈 위원장 있고 맞은편에 원희룡 후보 그리고 옆에 이천수 선수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계양을에 가서 같이 지금 식당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계양 가서 얘기한 요 한동훈 위원장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저 발언 자체는 계양에서라기보단 계양 가기 전에 안동에서 먼저 하고 계양 가서 보시는 것처럼 그 논란의 식당을 찾은 모습까지 같이 봤습니다. 논란의 식당이다라고 말한 이유, 이 한동훈 위원장 말에 담겨 있죠. 이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라고 척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얘기 대체 왜 나온 건지 관련된 영상까지 마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돈 내야 돼요. 근데 무슨 소고기야. 일하는 척했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잘 부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이 발언이 있었죠. 지금 앞서 바로 여기. 지금 이 사진 찍힌 바로 요곳. 여기가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소고기 좀 먹을까? 그랬더니 옆에서 이현종 씨가 그랬죠. 사줄 것도 아니고 각자 내야 되는데 무슨 소고기예요? 웃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식당을 지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전혜 변호사님. 의도적으로 사실 식당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뭐 이 식당 삼겹살 얘기는 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봤는데 이 식당을 굳이 찾은 건 저격을 위한 것이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저 식당이 지역에서 좀 유명한 식당인가 봅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왔을 때도 저기서 식사를 했었다. 뭐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서 이제 먹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찾아갔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하느라 힘들었네 이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동영상 찍힌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양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차에 타고 아마도 생방송 유튜브 나가는 거 모르고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하는 척했다. 그 말은 지난번에 계양에서 원희룡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토론회 지금 100만 뷰가 넘게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계양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지 일하는 척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일하는 척하지 않았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선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할 게 없구나.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꺼낼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한 대선 한 3년 전을 돌이켜보세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격했고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보세요. 이재명 대표만 보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만 이미지만 안 좋게 하면은 모든 게 본인들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한심하다. 정권 심판해야겠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좀 거슬렀던 것은 네. 위급한 척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귀환에게 칼에 찔려서 아주 장시간의 수술을 했던 그런 뭐 좀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그걸 위급한 척이다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어떤 상대에 대한 존중, 최소한의 존중은 없다. 그리고 삼겹살 논쟁이요. 국민들이 지금 이런 거를 보고 국민의힘에 지지를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미천이 다 됐구나. 그래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표 저격해도 뭐 별 효과 없어요. 이런 말씀이신 건데 윤영걸 대표님. 다른 분들이 얘기했으면은 저게 그런 뉴스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 고깃집 가서 먹고 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잖아요. 예, 삼겹살 먹었더니 스르르 넘어가더라. 근데 누가 봐도 저 불판이 소고기판이잖아요. 저기에 삼겹살 구우면 아마 기름 때문에 그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날 겁니다. 그럴 네. 정도인데 삼겹살을 먹었더니 스르르 넘어갔다. 일하는 척했다. 근데 그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이 기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경기 주택도시공사 부인 그 이현욱인가요? 예, 네. 그분 부인 성희숙 화가가 왜 용인 정에서 그 이현주 후보한테 떨어지고 나서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거짓말과 공작의 대가라고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거예요. 여배우도 모른다고 하고 또 부하도 왜 극단적 선택했는데 나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했다고 했다가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을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윤 대표님 말씀까지 좀 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이 이른바 이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이런 포인트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네, 일하는 척이라는 돌이 굴러오고요. 삼겹살인 척하는 돌이 굴러옵니다. 지금 이 간은 이재명 대표는 팔을 들고 있어요. 팔을 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일하는 척, 삼겹살인 척. 지금 첩첩산중이 아니라 척척산중인 거 아니냐라는 이 만평이 있는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게 척척산중. 돌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세에서는 이를테면 몇몇 후보들의 막말 뭐 이런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분석하고 저는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일 직전에 이 상황에서는 과연 유권자들이 뭘 따질까? 저쪽에 묻은 때가 더 커 보인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사람 맨날 거짓말만 해요. 저 사람 뭐 일도 안 하면서 당대표 뭐 자임하고 있어요. 그거에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나는 민주당 쪽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니네라고 마음을 바꿔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걸까? 저는 그게 이런 식의 끝을 단초를 건드리는 비판 이게 지금 먹힐까 안 먹힐까가 다 아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멜경제가 띄웠던 이번 총선에 대한 이 평가, 산무라고 얘기했죠.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집권 여당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3년뿐만 아니라 3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물론 그만두죠. 그러나 집권 여당이 뿌려놓은 씨가 지금의 윤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가 그 다음 5년 그리고 10년 계속 갈 수 있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 총선에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못 받는 가장 큰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런 야당 대표에 대한 말실수 또는 뭐 기타 이런 것 비판 그게 그렇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강전혜 변호사님. 일하는 척이라는 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180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했던 부분 짚어보면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당시에 이 법안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해서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죠. 헌법에는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법에도 없는 거부권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불통을 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일하는 척을 한 것이다. 바로 그런 부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일하는 척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여기에 대해 말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윤석열 정부 다 좋고 민주당 비판하는 거 좋은데 제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일하는 척이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일하는 척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정권 심판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